자, 우리가 보통 골다공증을 소리 없는 도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소리 없는 도둑이라고 한 이유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즉 골절이 나타나기 전까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이런 이름이 붙은 것 같고요. 또 이 골다공증이 만들어진 뼈를 보고 바람든 무 같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겨울철에 무가 얼었다 녹으면 속이 뻥 구멍 뚫린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바람든 무 같다, 또 소리 없는 도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골다공증은 마지막에는 골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괴로운 병입니다. 이 골절이 한번 일어나고 나면 어떤 분은 1년 안에 사망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평생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도움을 받아야 하는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골다공증이 위험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병입니다. 네. 그리고 이 골다공증이 폐경기 후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맞나요? 그럼요. 여성한테 훨씬 많고요. 특히 폐경기 여성에서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뼈를 지키는 데에는 성호르몬, 남성,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성에서는 폐경이 되고 나면 바로 여성 호르몬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뼈를 보호하는 기능이 사라지면서 골다공증이 옵니다. 50살 이상 성인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일어날 확률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여성은 50%가 넘습니다. 59.5%가 겪을 수가 있고, 남성은 23.8%에서 50세 이상 성인에서 평생 골절을 겪어볼 수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이렇게 골절이 일어나고 나면 아주 괴롭기 때문에 예방을 잘 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골다공증의 원인이 성호르몬이지만 이거 외에도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남성에서는 폐경이 없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뼈에 연관된 호르몬의 문제가 생겼을 때 올 수가 있고요. 또는 음식이나 또는 비타민 같은 것들의 부족에 의해서도 올 수가 있고, 또 생활 습관에 의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 골다공증은 우연히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골다공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이 골다공증이라는 것은 뼈가 점점 부족해져서 기어이는 이제 부러지게 되는 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뼈가 처음에는 강하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자꾸 부족해지게 되는 이유가 있겠죠. 뼈는 보통 우리 몸 전체의 뼈는 한 10년에 한 번씩 바뀐다 그래요. 제가 이제 60에 가까우니까 한 6번 정도 전부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걸어다니고 운동하고 이러다 보면 뼈에 작은 골절들이 생깁니다. 아주 미세한 골절들이 생기는데 사실 눈에도 보이지 않고 별로 문제도 생기지 않는 이런 부분이 생기죠.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뼈를 갉아내고 그 부위에 다시 뼈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런 이제 뼈에 커플링이라는 그 과정이 쭉 생기게 되는데, 이때 뼈를 갉아내는 과정이 많아지고 만들어지는 과정이 줄어들면 뼈가 자꾸 모자란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바로 폐경이라는 이유인데요. 이렇게 되면서 뼈가 부족해지니까 골다공증이 오게 됩니다. 뼈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그림에 나오는 것 같이 정상뼈하고 골다공증 뼈는 그 구멍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저렇게 구멍이 늘어나는 것을 골다공증이라고 하는데요. 뼈를 구성하고 있는 칼슘 성분이 조금씩 사라져서 저렇게 뼈에 구멍이 많이 생기면서 힘을 받을 수가 없어서 기어이는 부러지게 되는 병을 우리가 골다공증이라고 하는데, 저기 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다든지 시기가 잘못됐다든지 운동이 잘 안 된다든지 하는 것들이 다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 이유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가장 먼저 언급해 주셨던 게 일단 호르몬의 영향이죠. 그렇죠. 사실 우리 몸에서 뼈가 만들어질 때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성호르몬입니다. 남자는 남성 호르몬, 여자는 여성 호르몬이 큰 역할을 하고, 가장 많이 또 사라지게 되는 것도 이 성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오게 되는데요. 이 여성은 50살이 넘으면서 폐경이 되면서 갑자기 없어지죠. 왜냐하면 여성 호르몬이 폐경되면서 아예 안 만들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남성은
30살부터 1년에 한 1%씩 남성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여성에 비해서 훨씬 천천히 뼈가 줄어드는 골다공증 발생도 여성보다 훨씬 적은 상태가 올 수 있는 거죠. 사람한테서 뼈가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청소년기 언제요? 아닐까요? 청소년기. 청소년기. 예. 예. 잘 모르시겠죠? 네, 잘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가 그걸 확인해 봤더니 한국 사람은 남성은 20대 후반까지 가장 뼈가 많이 만들어지고요. 예. 여성은 30대를 지나서도 30대 중반까지도 뼈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약간은 좀 늦은 나이까지 뼈가 그러게요. 생성이 되는군요. 예. 근데 이 호르몬의 영향뿐만 아니라 이 골다공증, 식습관, 또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예. 뼈를 만들 때는 뼈의 원료가 되는 물질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큰 게 이제 칼슘이죠. 이 칼슘을 뼈에 축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비타민이나 미네랄들이 더 필요한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비타민 D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뿐만 아니라 단백질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아연과 구연산 같은 성분들도 뼈를 만들 때 꼭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력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걸어 다니는 운동 같은 이런 중력을 받는 운동을 해야만 뼈가 또 잘 만들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뼈가 덜 만들어져서 골다공증이 쉽게 올 수 있고요. 또 생활 습관도 중요한데요. 음주나 흡연은 이 뼈를 형성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고 뼈가 빨리 사라지게도 하기 때문에 음주, 흡연 같은 이런 생활 습관은 뼈의 나쁜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유독 어떤 분들이 골다공증을 더 주의해야 할까요? 네, 골다공증에 주의해야 될 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표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제 성인이 된 후에 골절을 한 번씩이라도 경험하신 분들은 이 골다공증의 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키가 4cm 이상 줄어드신 분들, 이분들은 이미 골다공증으로 부러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또 폐경이 일찍 오신 여성분, 또 골다공증이 가족력이 있는 분들, 또 65세가 넘은 여성이나 70세가 넘은 남성들은 이 골다공증의 위험군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앞서 남성은 20대, 여성은 30대까지 뼈가 생성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도 이왕이면 더 어렸을 때부터 이 뼈 관리라고 할까요? 뼈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을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당연한 말씀이죠. 예.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뼈가 가장 많아졌을 때의 그 골밀도를 최대 골밀도라고 합니다. 또 최대 골량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남성은 20대 후반, 여성은 30대 중반까지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최대 골량을 개개인별로 다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골량을 높여놓으면 높여놓을수록 뒤에 골다공증이 생길 가능성이 줄어들죠. 그래서 뼈가 만들어지는 시기에 운동도 늘리고 칼슘과 비타민 D도 충분히 우리 몸에 있도록 그런 식습관도 하고 또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주나 흡연 뿐만 아니라 여성들한테서는 이 다이어트를 반복해서 하는 것이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나쁜 습관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주의하면서 최대 골량을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골다공증을 소리 없는 도둑의 비유를 해주셨는데 이 골절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골다공증을 알아챌 수 있는 어떤 증상들이 조금도 없는 건가요?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골다공증은 부러지고 나서야 내가 뼈가 모자랐구나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병입니다. 따라서 검사를 통해서만 골다공증을 쉽게 알아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골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생기고 나면 대단히 괴롭고 힘듭니다. 이 골절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확인해 보면요. 이 골다공증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분은 우리 뼈 중에서도 물렁물렁한 뼈가 있습니다. 이 물렁물렁한 뼈를 해면골이라고 하는데요. 이 해면골이 많은 부위에 골절이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폐경이 된 여성, 50대 여성들은 가장 많이 오는 곳이 바로 이 손목뼈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짚으면서 넘어지다가 여기가 골절이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오시는 분이 가장 많고 또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60대, 70대로 가면 척추뼈가 골절이 됩니다. 네. 척추뼈는 이렇게 쌓여져 있는 뼈잖아요. 이게 골절이 된다는 것은 찌그러져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가 주르고 앞으로 꼬부랑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뼈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대퇴골입니다. 이 부위는 여기도 물렁뼈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위로 넘어지시면 50대 때 넘어질 때는 손으로 짚으면서 넘어지시는데 60, 70대 넘어지실 때는 몸으로 넘어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엉덩이가 바닥에 닿게 되는데 이때 여기가 부러지면 1년 안에 4분 중에 1분이 돌아가시고 나머지 3분은 평생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후유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다공증은 처음에는 알기 어렵고 골절이 일어나고 나서야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네. 미리미리 검사를 해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이 다 고밀도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을 텐데 그래도 이 폐경기 이후의 여성뿐만 아니라 이 고밀도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어떤 분들일까요? 네, 그런 분들이 반드시 있죠. 왜냐하면 조기 폐경된 분들이 그런 데에 속하는데요. 표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좀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난소 절제술 같은 것을 받아서 조기에 폐경이 되신 분들, 40살 이전에 폐경이 되신 분들이 반드시 검사하셔야 되고요. 또 운동량이 부족하거나 질병으로 오랫도록 누워 계신 분들, 또 과도한 음주나 흡연을 하고 있는 분들, 또 부신 피질 호르몬제 코티졸이라고 하는 것을 장기 복용하는 사람들, 또 위장 질환으로 영양 섭취가 잘 안 되시는 분들, 또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또는 당뇨병을 오래 앓으신 분들은 골밀도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네, 본인이 골밀도 검사가 필요한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골다공증 환자가 피해야 할 자세 같은 게 있을까요? 있죠. 너무 심하게 몸을 구부리거나 펴는 동작은 뼈에 무리를 줘서 골절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통이 있으신 분들은 윗몸 일으키기 운동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무거운 것을 들고 일어나는 운동 같은 것들이 아주 해롭고요. 또 무릎 관절통이 있으신 분들은 엎드려서 걸레질을 하거나 또는 가파른 곳을 오르거나 급하게 일어나는 행동들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축구나 테니스 이런 운동같이 과격하게 움직이는 운동들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골다공증 환자에게는 어떤 운동들이 도움이 될까요? 골다공증 환자한테 가장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가 중력인데요. 중력을 받을수록 뼈가 또 축적이 되고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중력을 느끼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서 하는 운동들이죠. 걷거나 조깅을 한다거나 또는 계단 오르기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크게 도움이 되고요. 물론 운동들은 다 도움이 됩니다.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도 도움이 되는데 이건 사실 수영은 중력에 반하는 운동이잖아요. 중력이 없는 운동인데 그래도 근육이 세지고 근육의 양이 늘어나면 뼈에도 영향을 줘서 뼈도 더 좋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도 도움이 되고요. 또 등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계단 오르기나 등산이 다 같이 도움이 되는데요. 등산은 근데 내려올 때 다리 힘이 풀리면서 넘어지거나 걸려 넘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골절을 유발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주의가 또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또 식습관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식생활은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요? 식생활이 굉장히 중요하죠. 식생활에는 일단 이제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드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칼슘을 없애는 음식들, 그런 또 식습관들을 피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카페인을 좀 피하셔야 되는데 이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으로는 여러분이 잘 아는 커피와 또 탄산음료가 있습니다. 이 카페인뿐만 아니라 이 탄산음료에 들어가는 옥수수 과당이라는 게 있어요. 짜서 집어넣는 과당들 있죠. 이 당분도 뼈를 또 나빠지게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이 단백질을 많이 드셔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기를 너무 많이 드셔도 이 단백질 때문에 칼슘이 빠져나갈 수가 있고요. 또 인이 많이 들어있는 것도 칼슘을 빠져나가게 합니다. 인이 많이 녹아있는 음식이 뭐냐면 바로 사골 국물인데요. 이 사골 국물에 칼슘이 녹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은 인 때문에 더 손해를 보는 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채소에 포함되어 있는 칼슘도 사실 몸에 흡수가 되면 굉장히 좋은데요. 흡수가 많이 떨어집니다. 동물성 칼슘보다. 그래서 이런 식물성 칼슘은 흡수가 좀 적으니까 동물성 칼슘과 같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예. 네. 그렇다면 골다공증에 좀 도움이 되는 좋은 음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들은 사실 저희가 이제 많이 아는 칼슘이 들어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유나 또는 치즈 같은 이런 고칼슘 음식이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해조류에도 사실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멸치에도 많이 알려져 있고 김이나 미역, 다시마도 도움이 됩니다. 또 엽산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시금치도 도움이 되고, 이 시금치는요 원래 칼슘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옛날에 뽀빠이라는 만화 생각나시죠? 네. 뽀빠이는 꼭 시금치를 먹고 힘을 냈는데 그게 바로 칼슘이 들어있어서 그랬는데요. 예전에는 이게 흡수가 많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는 흡수도 잘 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시금치도 도움이 되고, 콩이나 두부나 달걀, 노른자 같이 이 단백질이 조금 있으면서 칼슘도 있는 이런 성분들이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골다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가족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골다공증에 여성 호르몬제를 쓴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성 호르몬제가 유방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던데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그렇죠. 걱정이 되시죠. 예. 유방암 생기는데 내가 꼭 써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유방암이 생길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 굉장히 높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겁을 많이 먹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폐경이 된 여성 10만 명이 7년간 여성 호르몬을 먹었더니 그중에 7명에서 8명 정도가 생기더라라는 게 이게 논문의 취지인데요. 그러다 보면 사실 굉장히 적은 사람들한테서 유방암이 생기는 겁니다. 너무 겁내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써야 될 뿐인지 아닐 뿐인지 구별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골밀도 측정해서 쓸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요.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골다공증에 더 취약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골밀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죠.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황인종이라는 요 유전적인 요인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이 칼슘 섭취가 굉장히 적습니다. 하루에 먹는 음식을 통해서 칼슘이 권장량의 약 반 정도를 섭취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위도가 37도거든요. 북위 37도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10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밖에 나가서 햇볕을 아무리 쏘여도 자외선에 의한 비타민 D가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뼈를 만들 때 필요한 칼슘,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이렇게 골다공증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